(2026년 2월 22일) 이정훈입니다. 민주를 빙자해서 국군을 해체하는 이재명을 고발합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 국가 자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대한민국의 독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군, 합동군,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이 뭔지에 대한 이해도 없이 12.3 개헌만 보고 군을 마구잡이로 개혁하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흩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대법원에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유죄로 주라라고 파기환송심을 하니까 갑자기 사법개혁을 하고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법 쿠데타를 하고 있는 지금 이재명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우선 이해돕기위해서 상황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조선일보의 박정원 논설실장이 참 정리를 잘했어요.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사법개혁을 하고 있는데 사법개혁의 세 가지 법안이 바로 언제 나왔느냐. 25년 5월 1일 대법원에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3심에 왔던 사건을 유죄로 하라라고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을 하니까 바로 그때 지금 이재명 정권이 자랑하는 사법개혁 법안들이 나왔다. 예. 다 아시는 사실인데 정리를 참 잘했어요. 박정훈 씨가 저랑 이름이 같고 사실은 비슷한 또래인데 뭐 마서 아는 사이는 아니고 상당히 사건을 냉철하게 봅니다. 조선의 박정훈, 동아의 송평인이 눈에 띄는 칼럼니스트죠. 지금 이재명 정권은 헌법 소원을 추가해서 헌법이 다시 한번 재판을 하도록 해서 4심제를 하겠다. 이거는 이재명이 유죄로 판결 나와도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를 뒤집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법관 수를 늘려서 친 이재명 인사를 대법관으로 넣어서 자기 만대로 재판부를 장악하겠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원심 파기하니까 대법관을 늘리겠다는 게 이게 이재명 정권이 내놓은 사법개혁안입니다. 또 하나가 법 왜곡죄라 그래서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판결하지 않은 판사는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언제 나왔느냐.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서 원심 파기를 하니까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한 사법개혁은요, 이재명을 위한 사법개혁이지 대한민국을 위한 사법개혁이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 검찰을 완전히 농락을 했죠. 그리고 중수청을 만들기로 했고 공수처를 있는 상태고, 공수처는 검찰청보다 더 수사권이 강합니다. 사실상 경찰권을 강화해놓고 검찰청을 없애는 이 희한한. 자, 사법개혁을 저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사법부를 장악해서 더 독재를 하기 위해서 저러는 겁니다. 말은 사법개혁인데 독재를 향하여, 말은 검찰인데 검찰권을 이용한 독재를 향하여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사법부는 완전히 해체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지금 대한민국 군부가 심각하게 이재명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이해하기 좋게 전작권이 힘드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3군 사관학교 인관식에 가서 6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야. 이것도 12.3 계엄을 했기 때문에 군부를 어떻게든 흔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갈라치기 하겠다고. 자, 이 군은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왜 잘 봐야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 토론을 하라 그랬는데 군에서는 토론을 별로 인정 안 해요. 그러나 토론이 굉장히 활발한 곳이 또 군이기도 합니다. 군은 아무래도 전문 집단이죠. 기자의 세계나 의사의 세계에서는 짬밥이 오래된 사람이 더 대체로 잘합니다. 물론 엉터리 고참도 있지만 신입보단 잘합니다. 군대도 오래 군대 생활한 사람이 더 노련하죠. 그래서 오래 한 사람이 지휘를 하도록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오래된 지휘관이 결정을 내리면 일사번하게 상명하복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같이 무기를 다루는 집단입니다. 마오가 얘기했듯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옵니다. 경제력,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능력 아무리 뛰어나도 총 빵빵빵 쏘고 들어오면 다 머리 숙이고 도망가고 하란 대로 따라하면서 복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문 집단.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노련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끄는 군사 집단이 따다당 쏘고 나오면은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나발이고, 지난번 12.3 계엄 때 국회로 오라 그랬는데 국회로 오지 않고 도망갔던 국회의원들이 누굽니까?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아무리 국회에서 큰소리 빵빵 쳐봐야 총소리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그들입니다. 그래서 이 군이 적과 싸울 때 활동해야 되고, 그리고 평시에는 국민을 대표한 권력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시빌리언 컨트롤, 즉 시민의 대표, 시민이 군을 통제하는데 시민은 너무 다수니까 시민의 대표인 국가 원수가 통제하도록 시빌리언 컨트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자꾸 우리는 문민 통제라 그러는데 문관하고 무관은 똑같아요. 근데 누가 누굴 통제해? 시빌리언. 시빌리언은 대부분 시민은 군복 입은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시민 통제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빌리언 컨트롤 하는데 이 시빌리언의 대표가 국가 원수 대통령이니까 그가 통수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은 최고 사령관을 대통령으로 하고 군의 넘버원인 합참의장은 대통령한테 군사 자문을 주는 자리로 바꿔놨고요. 육해공군의 사령관도 대통령한테 자문을 해주는, 각 군에 가게 되면 사령관을 보좌하기 위해서 참모가 있고 그 참모의 리더를 참모장이라고 하죠. 바로 육군의 총사령관도 육군 총참모장, 우리는 이걸 참모총장이라고 바꿨습니다만 총참모장 역할을 하고 육해공군의 사령관은 대통령이 한다. 시민이 군을 이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도 이 군이, 그 군의 참모총장이 자기 군을 이끌고 쿠데타를 하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군을 쪼개버린 겁니다. 육군, 해군, 공군으로 쪼개서 각각의 사령관을 두고 최고 책임자는 참모총장을 둬가지고 육군이 쿠데타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해군과 공군을 동원해서 막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군이 작전할 때는 같이 움직이지만은 키울 때는 따로 키워서 서로 섞이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도예요. 그러나 작전을 하려면 합쳐야 되니까 또 합동이나 통합을 강조합니다. 이 처부터 섞이지 않게 하다 보니까 사관학교를 각기 만들어 유지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를 따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나라를 예로 들어줄게요. 잘 사는 나라에서는 호주하고 캐나다가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호주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캐나다의 수도는 어딘가요? 토론토, 시드니 하시면은 이건 크게 틀린 거고요. 저도 헷갈립니다. 오타와 아니면 캔버라인데, 오타와가 캐나다인지 캔버라가 호주인지 헷갈린다. 호주하고 캐나다의 공통점은 면적은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인구는 우리보다 적어요. 우리 남한보다 면적이 한 100배쯤 될 겁니다. 근데 인구는 우리보다 적어. 그러니까 국가를 전체를 관리하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도 많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호주 가서 시드니에서 호주 해군 함정들을 좀 봤는데 주마간선으로 봤지만 별로 대단치 않더라고요. 뉴질랜드도 봤는데 별로 대단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하고 캐나다에서는 통합사관학교를 유지합니다. 육해공군을 따로 사관학교를 둘 수가 없어서 따로 유지하면서, 그래서 이제 3학년쯤 되게 되면 각 군을 택해서 전공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과 동시에 인관을 하게 되면은 육해공군으로 나눠가는 시스템이고요. 인구가 많은데 잘 사는 나라 중에서 통합 사관학교를 하는 나라는 일본이 거의 유일합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 군대가 정식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걔네는 모든 군사용어를 안 써요. 육군을 육상 자위대라 그러고, 우리가 보병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일본 애들이 만든 말인데 자기네들은 지금 보통과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포병은 뭐라 그러더라, 다 바꿔서 군대 용어를 못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관학교를 못 하고 방위대학을 만들었어요. 방위대학도 미국의 눈치를 봐서 육해공군 통합해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이 방위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군사간부 학교인가요? 거기에 다시 1년간 들어가서 혹독하게 각군 교육을 받은 다음에 육해공군 자위대로 보냅니다. 그리고 잘 사는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이 독특하게, 이스라엘에서의 장교 과정은 좀 독특한데 통합으로 운영합니다. 이스라엘은 일종의 통합군제 국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면적 우리 경상북도랑 비슷하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작다 보니까 육군하고 해군, 공군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육군의 소대장하고 공군의 소위하고 서로 막 교감이 돼야 하고 한동호대에 대해서 싸우다 보니까 여기는 통합사관학교를 유지합니다. 그 외에 노르웨이가 그런데 노르웨이도 인구가 되게 적고 면적이 넓거든요. 이런 나라, 호주와 캐나다처럼 이런 나라에서는 몇몇 나라는 통합사관학교를 합니다. 근데 제대로 된 나라,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다 별도로 유지합니다. 사관학교를. 이제 조금 디그리가 떨어지는 나라 중에서 통합사관학교 하나 유지하는 나라 말씀드릴게요. 인도가 대표적입니다. 인도는 상군통합사관학교를 최초로 만든 나라고 3년 동안 함께 교육받은 다음에 마지막 1년은 각군사관학교 3년간은 한 곳에서 교육을 받고 나중에는 마지막 1년은 자군사관학교 가서 전문교육을 받고 임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을 봐야 되는데 필리핀은요 과거에는 육해 공군하고 경찰까지 다 사관학교에 넣어서 같이 키웠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관학교에서 경찰을 떼어내고 경찰하고 해경, 그 다음에 소방, 경찰, 해경, 소방을 합친 사관학교를 따로 만들고 육해공군 사관학교 합친 거 따로만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더 심해서 육해공군하고 경찰에 가겠다는 학생들을 중학생 때 선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비사관학교, 고등학교 과정이죠. 거기에 들어갑니다. 2년 과정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육해공군하고 경찰에 갈 학생들이 동고동락하면서 밥 먹고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갈라서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필리핀하고 태국을 보게 되면 군사 쿠데타가 많아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쭉 기억 더듬어 보면은 군부가 쿠데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 특별한 이유, 전쟁에 패전한 일본이라든지 국토는 넓고 인구가 적은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같은 나라, 그 다음에 돈이 없는 인도 같은 나라, 돈이 없는 필리핀, 태국 같은 나라는 통합군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국가는 전부 다 별도로 합니다. 그리고 키운 친구들을 쓸 때는 야 육군이 때리는데 거기 또 가서 공군이 때리고 할 필요 없잖아. 해군이 포스하는데 공군이 때릴 필요 없잖아. 그래서 합동성을 하기 위해서 소령쯤 됐을 때 합쳐갖고 다시 교육을 시켜서 서로의 합동성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육해공군을 띄워놓고 육군이 단독으로 쿠데타했을 때 해군군으로 막는다든지 이걸 다 합쳐놓으면 육해공군의 총사령관이 대통령보다 세지니까 그 자는 못하고 대통령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바로 통합군제로 가게 되면은 통합군 최고사령관은 국가 원수가 하겠지만은 언제든지 그 외에 위임을 받은 사람이 쿠데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군제는 웬만한 나라에서는 안 해요. 단 전쟁이 났을 때만 통합사령관이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사령관, 그게 통합군 사령관이에요. 그 밑에 육해공군 다 부대 넣어놨죠. 그 다음에 유럽 사령관 해놓고 육해공군은 전쟁을 대비한 부대니까 그렇고 육해공군은 딱 띄우는 합동군 제도로 갑니다. 우리 저 이재명 여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북 되게 좋아하죠. 이북의 사관학교는 어떤가 설명해 드릴까요? 이북은요, 우리보다 사관학교가 더 많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병과별로, 군종별로뿐만 아니라 병과별로도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육군에서 보병이 되겠다는 친구들은 강건종합군관학교로 갑니다. 보병이 되겠다. 강건이라는 건 뭔가 하면, 경상도 출신인데 대일항쟁기 때 중국으로 건너가서 빨치산 됐던 사람이죠. 김일성 측근이고 6.25 때 인민군 총참모장으로서 하다가 사망했죠. 그의 이름을 따서 육군 보병 군관을 키우는 강건종합군관을 만들었고요. 김일성의 마누라가 김정숙이죠. 김정숙 이름을 따서 김정숙 해군대학을 만들었어요. 여긴 또 군관학교로 안 가고 해군대학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장교라고 그러는 걸 이북 애들은 군관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김정숙 해군 군관학교 가는 거면 또 해군 대학이라 그래. 지들 마음대로요. 마누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군은요, 김책 공군대학입니다. 여기도 대학입니다. 그럼 김책은 뭐냐? 김책은 김일성의 역시 오른팔이었어요. 북한에서는 그를 이순신 같은 인물로 추앙하는데 김일성 영웅화하면서 의리의 사나이다 이거죠. 북한에 가면 김책 씨가 있고 김책, 제철소,
또 유명한 공과대학으로 김책공대가 있죠. 김책역도 있고. 김책 되게 좋아합니다. 6.25 전쟁 때 서울을 점령하는 부대 중에 하나가 인민군 6사단인데 서울을 점령했기 때문에 근위 서울 4사단 그러다가 김책 이름 넣어까지 넣어서 근위 서울 김책 4사단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있는데 그와 별도로 포병, 육군 포병을 키우기 위해서 오진우 포병 종합군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진우는 역시 김일성의 측근이었죠. 그리고 기갑부대, 전차부대 군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유경수 군관학교를 운영합니다. 유경수는 6.25 전쟁 때 105 땅크 여단장으로 서울 점령한 부대 중에 하나입니다. 유경수 땅크 여단이라고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 이름을 땄습니다. 그 다음에 인민군 군대에는 조선노동당이 지배하기 위해서 조선노동당 당성이 강한 놈을 세포로 넣어서 그가 그 지휘관보다 셉니다. 그런 정치군관을 만드는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이 있을 거고 또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김정은 국방종합대학도 있습니다. 이렇게 군별로 사관학교를 따로 했는데 북한도 안 하는 통합 사관학교를 왜 이재명 정권이 하려고 그래?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럼 이재명은 통합군 만들 생각이 있어. 통합군 만들면은 대한민국은 쿠데타가 많아져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되게 웃기는 게 방첩사 과거의 기무사가 군이 쿠데타하는 걸 막는 가장 중요한 부대인데 그거 없애놓고 그리고 국정원으로 하면 군을 감시하게 하겠대. 감청하고. 웃기는 작태예요. 국정원이 아무리 해봐라 군 속을 파고 들어갈 수가 있니. 국정원하고 군 간부들은요 또 출신이 달라서 서로 섞이지가 않아요. 육해공군 잘 섞이지 않잖아요. 국정원은 더 안 섞입니다. 같은 안보를 하더라도. 그래서 군에서 누가 쿠데타 하는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검찰을 박차를 내놓고 중수청 만들려고 하는 이재명 정권. 사법부 처음에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무죄 나올 거 확신한다고 사법부 믿는다 그랬는데 조희대 대법원에서 유죄 나오니까 바로 사법부 개혁 법안 세외 만들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죠. 응? 그리고 또 만들어 놓으면 그 사법부가 어떤 사법부가 돼요? 독재의 도구가 돼서 이재명한테 충성하는 건 좋은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망칩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뭐 사법개혁하고 뭐 하고 하는데 국군 해체하는 겁니다. 지금 군도요. 해병대하고 해군을 갈라치기 하고 있죠. 해병대에 사성장군 주겠다 뭐 이런 소리로 하고 박정훈 대령 준장 달아주고 하면서 아주 웃기죠. 지금 사관학교 통합하게 되면은 태능에서 1, 2학년 공부한 다음에 진해에 있는 해군 사관학교에서는 해군 갈 사람들이 3, 4학년 공부하고 청주에 있는 청주 공군 사관학교에는 공군으로 갈 3, 4학년이 공부하고 육군으로 갈 3, 4학년은 영천에 있는 3, 4로 가서 공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육군 내에서 육사를 3, 4하고 섞어서 막 또 그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강군을 만들자는 건지 군을 제가 조직 생활하면서 상당히 나쁜 지휘관이 오게 되면 자기가 이 조직을 통제할 자신이 없고 자기들 보는 눈이 불편하면 조직을 막 섞어요. 조직 개편하고 책상 옮기라 그러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분위기 깨지고 대신에 자기 공격당하는 분위기도 막아버리지. 그래서 썰렁썰렁 넘어갑니다. 이거 나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조치인데 이재명 정권이 저러고 있어요. 민주를 빙자해서 우리 국군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찰 해체하고 사법부 해체하고 또 국군을 해체하고 국정원도 많이 해체됐죠. 이러면 대한민국은 국가 자살로 갑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을 자살로 끌고 가는 지도자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